네, 시장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 때보다 시장이 상승폭을 좀 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시그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시그널을 갖고 있는 종목과 섹터는 어디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양시장의 시총 1위의 위험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8만전자의 다리를 곤고히 하고 있는 삼성전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나왔죠. 엔비디아의 HBM3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약 19개월 만의 성과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열이 문제였던 원웨이 D램을 재설계해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증의 과정이 길었던 만큼 실제 판매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HBM3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HBM4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해당 이슈로 인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시총 1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50만 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머크의 항암제 키투루다의 SC 제형이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9월 말 출시가 확정되었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1위 항암제에 들어가는 만큼 매 분기 수백억 원대의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4분기에는 유럽 내에서의 승인까지 확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들려와 있는데요. 키트루다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빅파마와의 계약까지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 50만 원 선 넘어서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들이 준비되었네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목표가 최고 11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일단은 SK하이닉스와의 어떤 그 PER 차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떤 그 SK하이닉스와 비교 자체를 했을 때는 SK하이닉스에 올라갔던 부분을 충분히 가는 가정으로 한다면 11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역시 주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라는 부분은 그냥 나침반, 방향 같은 느낌이 들고 우상향에 대한.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향해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증권사가 11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놓는 HBM이나 또 이제 D램, DS 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와야 가는 건데 일단은 주가가 지금 기존에 어떤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보유자 분들한테는 축하드리지만은 선반영에서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증권사들이 11만 원 목표 주가를 내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 상향,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본격적인 납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됐을 때 주가가 더 갈 거냐? 네. 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됐을 때는 이런 이슈나 아무리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이 그쵸.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실적인 이런 측면에서 잘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번은 더 이제는 주가 많이 올라왔던 상태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을 또 뒤로 한번 늦춰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11만 원이라는 숫자, 증권사에서 내놓는 숫자는 다 나침반이다. 이렇게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오늘 크게 봤을 때는 HBM3 통과 설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2개 정도 있었죠. 파운드리 드디어 이제 다 개혁을 해냈고요. HBM3E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 2개가 지금 9월 안에 모두 나와서 주가가 잘 반영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진짜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반도체 추가 상승에 대한 룸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HBM이 아니라 DRAM에 대한 그쵸. DRAM 낸드에 대한 가격을 마이크로나 전부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HBM으로 포커스가 작년까지 삼성전자 주가를 짓눌렀던 상황이었지만 예. 지금은 DRAM이나 낸드에 대한 오히려 좀 HBM 쪽으로 맞춰지니까 DRAM 같은 경우에 특히 낸드도 그렇지만 이 생산하는 게 오히려 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출하량을 봤을 때. 뭐 하지만은 당연히 HBM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범용 제품으로 본다고 하고 또 모바일이나 또 스마트폰 봤을 때도 일반적인 DRAM 쪽에서의 수요도 또 낸드까지도 클라우드만 접목한다면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DRAM과 일반 낸드 쪽에서는 전 세계의 출하량의 50% 담당하고 맞아요.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글로벌적으로 높이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그러니까 본업이라기보다는 DS라기보다는 DRAM 낸드의 일반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까지도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삼성전자 저는 환율을 제외하면은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는 정말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부분도 좀 잘 만져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었죠.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주말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마다 급등하고 좀 항상 떨어지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네.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더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모아가야 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락시 갖고 매수 있습니다. 기회. 사실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다만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좀 내가 뭐 5%, 10%의 단기간의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사실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키트루다 SC가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알테오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네. 항상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야지 좀 올라가는데 좀 시원시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키트루다 SC를 허가를 받음으로써 확정 지을 수 있는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가 2%인지 5%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알테오젠의 실적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상방이 크게 갈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관들의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로열티 몇 프로로 추정을 했을 때 연간 수익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에요 라면서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일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 주가 뚫은 리포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지금 또 상향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거기서 그런 목표 주가에 대한 강력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전 추가 수급에 대한 내용들도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서서 로열티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에 따라서 상방 크게 갈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30만 원 초반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고 올라간 거니까. 좀 이제 네. 5%를 추정을 했을 때 지금 뭐 4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뭐 일부에서는 뭐 로열티가 2%도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네. 합니다만 다만 지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감안을 하고 지금 알테오젠이 이런 SC를 허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감안을 했을 때 로열티를 그렇게 적게 책정을 했을까?
이런 그렇게 좋은 생각을 기술력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알테오젠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 로열티를 적게 책정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연간 보게 되었을 때 20조에서 30조로 적게 추정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거기에서 한 판매율 로열티 40%에서 네. 5%로 가정했을 때 그래도 1조는 나오지 않을까. 1조는 충분히 최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좀 눌렸을 때마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알테오젠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번에 머크와 계약을 한 건 머크와 계약이 된 건데 뭐 앞으로 뭐 에너투랑도 이제 충분히 또 계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 지금 오늘 이제 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한다면 정말 매수의 찬스가 왔다라고 하는데 아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지금 자리에도 사실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매수해도 의견이에요. 괜찮다. 제가 앞서서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은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내가 목표 주가를 정했을 때 만약에 알테오젠이 60만 원에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지금 51만 원이라든지 53만 원이라든지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익률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표 주가를 가정을 한다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중장기 접근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괜찮다. 다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더 크게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추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크게 상승은 하고 있는데 다른 제약바이오 쪽은 지지부진해요. 지금 오늘 수급을 알테오젠이 싹 다 빨아들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보리펩에서 알만 올라가는 건데 보리펩은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젠이 저렇게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그 비싼 예시가 이제 반도체도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리면 너무 많이 몰리면 소부장이 좀 안 쉬어가는. 가요. 반도체도 지금 그래요. 예.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알테오젠 너무 지지부진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눌려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종목군들을 베팅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다만 알보리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멘텀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작은 종목군들이 아니라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오케이. 다만 바이오 섹터들 내에서 사실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바이오 섹터들 내에서도 네. 개별적인 이슈 외에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혹은 ADC 관련 종목군들 외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이었고요. 자, 다음 시그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주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은 급등하고 있는 두산 그룹주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이 첫 번째 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의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원엑시아의 지분을 90% 넘게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기존에 튼튼한 몸체를 만들었다면 가장 똑똑한 두뇌까지 인수를 하며 로봇 싸움 내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의 주요 고객사들은 북미 고객사들인데요. 최근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부각받으면서 추가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종목도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미국과 영국 사이에 원전 동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4년 걸리던 승인 절차를 2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에서에도 SMR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해당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루머가 나돌았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풍으로 에너지가 부각받았다면 앞으로는 양자 컴퓨팅도 역시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전망 속에 다시 한번 원전주의 강세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두산의 대표 그룹들 두 기업이 나왔네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훈 차장님,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인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수로 앞으로 이 로봇주, 휴머노이드 넘어가는 밸류를 좀 받아간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대감은 이제 밸류에 녹인다는 거는 이제 성장주들의 어떤 그렇죠.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앞서서 저희가 뭐 삼성전자와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주로서 당장 어떤 3분기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치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투자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지만은 몇 년 후, 그러니까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3, 4년 후에 어떤 실적을 지금 미리 지금 주가에 당긴다는 거거든요. 10년도 땡기죠, 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성장주로서 뭐 가게 그쵸. 되지만 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실적이 나오진 않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시아를 이제 그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어떤 그 로봇의 일부분의 어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흡수를 하면서 멀리 지금 그림을 지금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이 네. 보유 주주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로봇 그 산업 자체가 테마는 미래의 어떤 그 결과를 본다면 테마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의 주가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테마라는 부분에 아직까지 영역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변동성이 지금 심한 그런 상태에서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저는 기존의 보유와 그 주주분들만 좀 보유 관점 가장 맞지 않을까 예. 판단됩니다.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그 주된 이유가 혹시 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말이고 10월 초가 되면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의 쥐약이잖아요. 그쵸. 그런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좀 할 수는 있는데 10월 되면 또 주가가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좀 접근해도 괜찮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예. 일단은 두산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평가가 갑자기 흑자 전환하고 매출 올라가고 이런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근데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준다. 한마디로 제품 팔리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비용은 계속 지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발표를 10월 달에 했을 때 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 두산 로보틱스 뭐 최근에 주가도 그렇지만은 예. 이미 3분기 또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는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실적이 지금 발표됐을 때는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는 좀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이슈처럼 어떤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거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타이트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그 어떤 그 기술이나 네. 용기가 없으면은 일단은 저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건 그렇죠, 맞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망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시현 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합니다. 주말에 호재가 나와가지고 진짜 주말이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마감될 때 호재가 나와서 우리나라도 토요일 날 개장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대형 종목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래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의 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수급을 다 쓸어가고 있죠. 반도체 외에는 그쵸. 뭐 로봇이라든지 지난 상반기 혹은 그 전에 지지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순환매적인 성격에서 호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가 너무나 매력적이니 그 수급으로는 조금 덜 간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반기에 국내 이슈가 있고 해외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상황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더 밀어주고 있었던 상황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 약간의 노이즈가 끼어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해외에 대한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갑자기 새로운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과 영국의 협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력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이기는 하나 예. 다만 지금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이 갑자기 급등할 만큼의 새로운 내용들인가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 수급을 너무나 빨아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라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더라도 윗꼬리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이제 앞서서 실적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실적적으로 좀 탄탄한 종목군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원전을 본다면 저라면 이 두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데 사실 좀 이제 변동성이 큰 BHI를 보더라도 눌려 있다가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전 박스권 라인 때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진 않는다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는 이유에는 뭐 HBM도 있지만 AI 시대라는 것. 결국 AI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시간을 태우실 분들이라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뻔한 이야기지만 시간을 태운다는 시간을 건 시간이 필요하네요. 시간을 태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종목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차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긴 한데요. 항상 58,000원 라인대에서부터 7만 원 그 사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중장기에 대한 내용들 기대감이 있다면 내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박스권을 그리고 가운데 선을 긋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 같은 경우가 65,0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랫 박스권 라인대를 모아가시는 겁니다. 모아가셨다가 7만 원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익절을 하시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박스권 매매이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 라인대 그러니까 58,000원 라인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는 네. 방식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박스권 매매로는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매매. 일단 여러분 매수가 붙었지만 박스권 매매에 대한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안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요즘 보면은 뭐 인기 검색어 종목에도 한창 올라가고 하락하는 날에도 상승하는 날에도 거래량을 엄청 동반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인 건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이다라는 이슈가 터진 이후로 사실 저 박스권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상승 모멘텀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어떻게 터져주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박스권 라인대에 갇히고 이슈가 나왔을 때 미국 쪽에서의 협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모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올라왔던 주가의 모습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실적을 네. 또 이제 확인해야 하는 이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윤정 아나운서 나와 주세요. 네, 마지막 시그널은 실망이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기업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아이폰 17의 판매를 시작한 애플이었는데요. 출시 직후에는 AI 관련된 혁신이 없다며 시장에 비판을 들었지만 오히려 판매를 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 측에서는 공급상들에게 일반 모델의 생산량을 최대 30% 이상 증가시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카메라 모듈을 판매하고 있는 LG 이노텍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LG 이노텍에 대한 목표가도 23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기대감 커져나가고 있는 CJCGV인데요.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영화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작부터 유통,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심은 강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영화 관련된 할인 쿠폰 사업이죠. 최근에는 찬바람이 불던 영화관도 다시 한번 관객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진했던 CJCGV 역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종목은 LG 이노텍과 CJCGV입니다. LG 이노텍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쓸데없는 아이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LG 이노텍의 장점이자 단점이자라고 한다면은 이 애플의 주가에 의존도. 네, 의존도라고 저는 제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처럼 이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에 대한 긍정적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오르는 거는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이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실적 추정에 대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바닥에서 반등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이제 두 번째로 했었던 두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 여력은 더욱더 랠리가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LG이노텍도 많이 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광학 솔루션 부분, 이제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해외 기업들도 인수를 하고 여러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카메라 모드 광학 솔루션 부분 쪽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이제 애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의존도를 그 매출처 다변화나 이런 부분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런 한 가지 또
애플의 뭐 긍정적 이슈가 나오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지만 또 하나의 또 어떤 잡음이 들었을 때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LG노텍은 계속해서 좀 매출적 다변화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막 상승 VI가 오고 가네요. 일단은 저는 오늘 하루는 좀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나. 관망으로? 네, 관망으로 하고. 근데 앞서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앞서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더욱더 이제 관심이나 매수 관점도 한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로보틱스 관해서는? 네네. 오.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예, 비해서는. LG노텍이 좀 낫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이 오르기 시작했고 LG 이노텍 일단은 현재 거의 뭐 오늘 1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 의견을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후에 조정시 매수 전략도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이노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CJ, CGV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신 팀장님, 여기 오늘 급하게 올라가네요, 좀. 뭐 이제 정부의 정책, 대통령의 발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코멘트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과연 그 산업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결국은 영화 산업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뭐 10,000원 라인일 때는 그냥저냥한 영화더라도 시간 내서 안 가죠, 가볼까 요새. 했는데 요즘 15,000원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그때부터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재미가 있고, 이 영화가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혹은 이제 제 관람을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그쵸. 이런 내용들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좀 영화관에 개봉을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넷플릭스에 올라오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좀 많이 OTT 로?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좀 개봉을 하고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질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 저는 영화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보다는 단기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CJ, CGV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사실 큰 변동성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저는 CGV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양? 양. 좀 이렇게 되도록 예. 다른 종목군을 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요일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개봉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개인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는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데 또 수요일 같은 경우가 문화의 날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라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를 좀 저렴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관객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고 있어요. 네. 좀비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뭐 영화제에서도 상도 타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기대작이다 보니까 출연진들이 뭐 빵빵하죠. 저도 예매를 했습니다. 수요일에.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에 얼마만큼의 관객을 끌어모으는지에 따라서 목요일 날에 이슈가 나오고 네. 그거에 따라서 영화 관련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거를 노리고 영화 관련주를 매매하시기에는 더욱더 작은 종목군들이 낫지 않을까. 그렇죠. 뭐 제작사나 배급사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되지도 않을까 라는 드네요. 생각.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 오늘 6가지 기업들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